그러기에 성범죄 사건에서 핵심 요소는 바로 피해자의 의사입니다. 그에 따라서 사후적으로라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이, 즉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보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김희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합의 시도 시 유의사항과 그 접근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자료는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실제로 많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구속 기소되거나 또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된 경우 그 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범죄 사건의 경우 왜 이렇게 피해자의 합의가 중요한 의미를 가질까요? 먼저 성범죄 사건에서의 보호법익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보호법익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입니다. 여기서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입니다. 그러기에 성범죄 사건에서 핵심 요소는 바로 피해자의 의사입니다. 그에 따라서 사후적으로라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이, 즉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보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성범죄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객관적으로 산정되기 어렵다는 측면도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튼 이런 이유들 때문에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다른 양형자를 합친 것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 시도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 시도 시 가장 유의할 점은 바로 2차 피해 또는 2차 가해입니다. 대법원 양형 기준에 의하더라도 2차 피해는 성범죄 사건에서 양형의 가중 요소로 작용합니다. 합의 시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의 가장 전형적인 유형은 가해자 또는 그 가족이 합의를 정용하기 위해 피해자 또는 그 가족에게 자꾸 연락을 하거나 또는 직접 찾아가는 행위입니다. 일례로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 중에서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이 평교사를 상대로 다소 수위가 높은 강제추행을 저지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경찰서에 고소를 하자 이 가해자, 즉 피해자는 급한 마음에 피해자에게 자꾸 연락을 하거나 또는 피해자 집으로 찾아가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한편 이 가해자는 막상 경찰 조사가 시작이 되자 앞서 언급한 피해자를 향한 용서를 구하는 행위와 달리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합니다. 자신 혐의를 부인하니까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찾는 과정에서 같은 초등학교에서 근무 중인 동료 교사들을 찾아가서 탄원서 또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담당 부서는 이러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를 2차 피해 또 2차 가해라고 간주를 하여서 피해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솔직히 이런 강제추행 사건에서, 그리고 신분이 다소 확실하고 나아가 다른 전과도 없는 이런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안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시 담당 검사가 뻔한 사건인데 자꾸 피의자가, 즉 가해자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니까 다소 괘씸한 마음이 작용하는 측면도 강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에 의해서 이 피의자는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할 건 이 피의자가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는 결과보다는 수사기관이 2차 피해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생각하고 대처하는지, 여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보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 시도는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피의자 또는 가해자 본인이 합의를 시도하기보다는 변호사를 통해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이러한 2차 피해라는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안정적인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 전략
또는 그 접근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면, 크게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에 따라서 그 합의 전략 또는 그 접근 방법이 달라집니다. 먼저 상대방에게 사건 초기부터 합의 의사가 있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면, 시간을 끌기보다는 조속히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성범죄에 의한 피해의 경우에는 사후에 내적 트라우마가 지속되는 경향이 강하고요, 외부 시선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에 따라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에 갑자기 마음을 바꾸는 경우도 있고요, 주위 시선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예를 들어 내가 합의를 보면 주위 사람들이 나를 꽃뱀으로 취급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걱정, 이런 시선이나 우려나 걱정 때문에 그 합의 의사를 철회한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리고 합의금과 관련하여서도 초기에 오고 갔던 논의에서 훨씬 뛰어넘는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상호 제한하는 합의금의 갭이 너무 큰 경우에는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러나 만약에 그 합의금의 갭이 작고 지급할 여력이 있다면, 되도록이면 빨리 합의를 보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만약 상호 제한하는 합의금의 갭이 너무 큰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이 경우에는 다소 시간적 여유를 두는 것이 한 가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 수사 초기부터 양 당사자 사이에 합의금 협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둘 사이의 갭이 너무 큰 경우에는 잠시 합의 진행을 보류하고 검찰 단계에 넘어갔을 때 재차 합의를 시도하는 것도 전략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유의할 점은 뭐냐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는 즉시 검사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저희가 피해자랑 다시 한번 합의를 시도하려고 한다, 그러니 시간을 좀 주십시오 라고 꼭 알려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가 실제로 수행한 사건에 대해 잠깐 소개해 드리면요, 이 사건은 지하철 역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다소 경미한 강제추행을 저지른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이 사건의 피해자는 경찰 단계부터 합의 의사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는데요, 근데 이 피해자가 가해자의 행위 정도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합의 금액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경찰 단계에서의 합의 시도는 잠시 보류해 놓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을 때 재차 합의를 시도해 보자고 저희 의뢰인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 후에 담당 수사관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를 하자, 저는 그 즉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서 검사에게 형사조정으로 이 사건을 회부해달라고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형사조정으로 회부된 후에 형사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서 양 당사자는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형사조정 회부가 가지는 장점은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검사의 최종 판단 전에 합의를 위한 어느 정도의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만약 상대방이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형사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서 그 금액을 다소 낮출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대방의 합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면요,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후유증이 평생에 걸쳐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사건 초기에 내 인생을 망친 놈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고 유사한 분노를 갖게 됩니다. 그러기에 많은 피해자들이 사건 초기에 가해자 쪽과 합의를 꺼려하거나 의사가 없다고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피해자의 상처를 충분히 유지할 정도의 많은 액수의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만약 합의 시도 시 그 단계가 경찰 단계라면 잠시 피해자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고 그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건 뭐냐,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돈 외에도 피해자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의 분노 포인트 또는 피해자가 돈 이외에 바라는 것, 그 니즈를 파악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제가 수행하는 사건 중에서 아청법 위반 유사성행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피고인이 있었습니다. 이 피고인은 1심에서 자신의 죄를 담보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선처를 구하는 마음에 합의를 시도를 했는데 피해자는 전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2심을 변호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때 합의금 외에도 피해자가 갖고 있는 분노 포인트, 그리고 피해자가 돈 위에 바라는 니즈, 다른 상황, 그 사항 등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먼저 이 사건의 상대방의 분노 포인트는 바로 이 가해자, 즉 이 피고인이 첫 번째 경찰 조사 단계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 피해자는 계속적으로 분노를 느끼고 있었고요. 그에 더해서 지금은 인정한다고 말하지만 혹시 나중에 또 다른 소리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피해자와 그 부모에게 이 피고인은 첫 번째 경찰 조사 때만 부인을 하였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모두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명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바라는 추가 사항에 대해 살펴보면요, 이때 피해자와 피고인은 같은 동네에 사는 같은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와 그 부모는 걱정하는 게 바로 이 성범죄 사실이 다른 외부로 유출될까 봐 걱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해자 측에 형사재판부에 제출하는 전형적인 서식의 형사합의서 외에 양 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서를 하나 더 작성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합의서에 이 사건이 피고인에 의해 외부로 유출됐을 경우를 상정하는, 그걸 방지하는 담보 또는 예방책이 담겨있는 조항을 이 합의서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피해자와 피고인은 2심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루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피고인은 2심에서 이 형사합의에 의해 보호속으로 석방이 이루어졌고 최종적으로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한편 경미한 성범죄에 연루된 분들한테 꼭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만약에 형사합의를 볼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수사 단계에서 합의를 보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미한 성범죄에 있어서 수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소유예 가능성, 즉 형사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판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 기소유예와 거의 같은 효과를 할 수 있는 선고유예는 그 기소유예보다 가능성이 더 낮습니다. 그러면 합의금은 양 당사자에 어떻게 산정이 될까요? 이 합의금을 산정하는 여러 요소가 있는데 주요 요소는 사건의 경위, 경중, 피해자의 배경과 성향, 가해자의 배경, 이 요소들이 주요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객관적으로 보기에 사건의 경위, 경중에 따라서 합의금이 정해지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변호사들 입장에서 또는 법률 전문가 사이에 통용되는 아우터 라인에 불과합니다. 결국 합의는 양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실제로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과정을 보면요, 이런 사건의 경중보다 피해자의 배경, 성향, 그리고 가해자의 배경이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 입장에서 잃을 것이 많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합의금을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 그것이 높아집니다. 참고로 이러한 가해자의 최대 지불 의사, 최대로 지급할 금액에 대해서 또는 그 상황에 대해서 피해자 측이 안다면 당연히 그 가해자의 지불 의사 최대치를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피해자 입장은 어떨까요? 슬픈 현실이긴 한데 피해자의 수치 의사, 즉 내가 최소한 이 정도를 받아야겠다는 그 의사, 그 수치 의사가 피해자의 재력, 배경, 그 지위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안이더라도 그 피해자의 배경, 지위, 재력이 높으면 그 수치 의사가 높아집니다. 즉 최소한 받아야 할 금액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피해자 측이 받게 되는 합의금 액수도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합의금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이 영상 외에 다른 영상을 촬영하여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 시도 시 유의사항과 그 접근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사람의 일이고 사람의 마음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건의 경위, 피해자의 배경 및 그 성향, 그리고 가해자의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전략을 세워야 원만한 합의에 이르게 됩니다. 그에 따라 성범죄 사건에서 자백을 하고 양형에서 선처를 받고자 하는 선택을 하였을 경우 다양한 상황 속에서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거나 문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이 유튜브 영상 아래에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또는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